당연히 1시간 15분, 거의 1시간 20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말씀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서 아주 열정적인 강연 해주신 김터구 전 차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주제인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또 오늘 국제법 전공하시는 분도 오셨고, 외교 문제에 관해서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김서구 전 차관님께서 외교부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오늘 질문해 주시면 아마 잘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 들어서 표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수막을 보고서 이제 처음 여기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에 큰일 하셨던 우리 지금 이제 큰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차관님을 뵙고 좋은 강연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좀 소식적으로 알고 계시기로는 남북이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고서 3단계 통일론을 이제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유지를 했다가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때 와서는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갖고 고려 연방제 비슷한 해갖고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저 이제 또 월남민의 또 자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또 이명박 박근혜 때 와서는 또 독일식의 또 흡수 통일 전반적으로요. 그런 식으로 가니까 북한에서 그 핵무장을 하게 되는 시기 되지 않았나. 오히려 유엔 동시가입을 했으면은 노태우 김영삼 때 그 기조가 옳았고 그 길로 계속 추진을 했어야 되고 또 이 시점에 와서는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또 이제 정전 협정도 유엔사하고 북중이 했기 때문에요. 이제 그 평화의 협정도 유엔사하고 유엔하고 이제 북중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가연합으로 가서 남북이 이제 해결하고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한국과 두 체제의 그 연방제 통일로 이렇게 하면은 이상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관님께 좀 저희가 그 통일준비위원회 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식적인 입장은 노태우 대통령 때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 그게 지금도 계속되는 걸로 그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화해 협력을 하고 그게 진전이 되면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가 유지하는 거다는 그런 인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방법입니다. 다만 이제 진정한 화해 협력이 지금 되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 이게 서로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약 신뢰관계가 있다면은 실은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산가족 상봉도 실은
적십자 회담이 1972년 7.4 공동성명 나고 나서 적십자 회담을 하면서 이산 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협의를 하다가 그게 안 됐어요. 여기 그 황인철 대표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저기는 1969년 11월 달 간첩이 칼 납치해가지고 50명을 납치해서 갔고 그중에 39명은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억류된 그 당시 MBC 강릉의 PD 했던 황현 선생의 아드님이에요. 그때 우리 황인철 씨는 3살이었었는데 거기도 이산가족이 이산이면 실은 저 납치된 피해자죠. 이산가족의 경우에도 진짜 그 적십자 정신에서 의한다면은 저는 가족 상봉에서 막 텔레비에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인도적으로 정말 훌륭한 일하고 눈물 뚝뚝 그건 정치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정말 하자면은 이산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지 죽었으면 제삿날이 어떤지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마저도 안 되는 지금 상황에서 소위 화해협력이라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적십자 정신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일단은 내 전쟁 중에 포로라 하더라도 편지를 보내서 자기 부모한테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적십자 정신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가족들하고의 관계에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전혀 기본적인 건 안 하고 100명, 200명 금강산에서 만나서 마치 뭔가 큰 거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치선전이나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제일 중요한 거는 적십자 회담을 하면은 일단 생사회담 확인부터 하자. 그 다음에 확인이 된 다음에 그 가족들하고 서신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서로 신뢰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상봉을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노부모면 우리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남쪽에서 저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 또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의 진정한 화해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3단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직 안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흡수 통일이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저거는 북한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으면 좀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망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1% 또는 0.1%라도 그게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제 생각은 급변 사태가 났을 때 그때 가서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건 비밀리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북한의 정권이 경우에 따라서는 측근에 있는 장군들이 쿠데타를 할 수도 있죠. 그것도 일종의 급변 사태인데 이런 때 그럼 북한이 지금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예를 들면은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한 달에 35만 톤 그 식량 비축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2달치만 하면 돼. 예? 2달치를 해가지고 별도로 쌓아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농협 창고에 어디 있거는 이걸 어디 보낼 거다 하고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런 사태가 0.1%라도 일어났을 때 그게 일주일 안에 선박, 자동차, 열차, 뭐 비행기, 양강도 비행기라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보내면은 북한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사는구나. 그렇게 되면 통일 아주
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도 하지 않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방제를 하고 그건 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연구소에서도 그렇고 급변 사태에 대한 준비는 정부가 극비리의 준비를 해야 되고 있어야 되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을 때는 통일할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관계가 돼서 이렇게 화해 협력이 되고 또 교류가 되고 그다음에 신뢰관계가 돼서 연합되고 나중에 통일되고 하면 그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순리대로 지금까지의 우리가 북한은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고 그러지만 제가 본 한에 있은 약속을 지킨 게 얼마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합의서 서명했을 때 김일성은 지킬 생각은 하나도 없었으니까. 예? 예. 예. 또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슈타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박사과정 이혜성입니다. 저는 이제 몇몇 한국인들이 연방제 통일을 하고 우리 민족끼리 화해, 평화, 교류, 협력을 하면 알콩달콩 잘 지내면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것의 연장선상 아니냐라고 하지만 사실 연방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해체를 하고 그리고 북한이 지금 전체주의 체제고 전체주의 체제가 전체주의 체제가 붕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라고 하는 게 과거 나치와 혹은 나치 정부와 연방제 통일을 해서 평화를 달성하자는 거와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슨 연방제 통일이라든지 그 이전에 7.4 남북 공동선언부터 시작해서 92년도에 했던 그 남북 기본합의서를 비롯된 여러 평화를 가장한 그런 선언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애국 세력들은 그 자체가 미신이었고 가짜였고 애초부터 존재하고 실현될 수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그것부터 시작을 해야 북한 정권에서 너희들이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약속 자체가 애초부터 사이비 미신이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지금 이제 연방제 통일을 비롯한 많은 이런 연방제 통일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창궐해 있고 청와대 대통령으로 있는 이제 문재인 씨를 비롯한 주사파 정권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실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흡수 통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걱정되는 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비록 개혁 개방이 돼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지만 집회에 있는 6개의 집회에 모택동 얼굴을 박아놓고 인류 최악의 학살자를 지금 기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북한도 김정은을 비록 평가하지 못할지라도 김일성을 평가하면서 이런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키지 않을까 이런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주 정말 핵심을 찌르는 문제인데요. 체제가 다룬 상태에서 연방제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유럽에서 EU가 있잖아요. EU, 유로피언 유니언이 있는데 EU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유로피언 카운슬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로피언 카운슬의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제가 같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유로피언 카운슬의 멤버가 되려면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존중 이걸 디클레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EU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리적으로 거기 있기 때문에 유로피언 카운슬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체제나 이것이 같은 저거일 경우에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게 EU의 지금 현재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 그것이 안 된 국가의 경우는 EC의 멤버가 유로피언 카운슬의 그 멤버가 될 수 없고 EU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체제가 다른데 연방이 됐을 경우는 과거 예멘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체제가 다른 지방 정부랄까요? 그 간에 연방이라는 거는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봅니다. 저희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우연히 뵀는데 제 손 꼭 잡으시면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청년들한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까 전에 그 휴전협정, 정전협정 얘기도 나왔는데 그분 아버님 성함이 그 설정식 선생님이셨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시나요? 설정식 선생님? 예, 모르시죠? 설의식 선생님이라고 설의식 선생님의 동생이었고 이 두 분은 그 설태희 선생님의 자제분들이었는데 가문이 쟁쟁하시더라고요. 설태희 선생님은 그 이준열사, 예, 그 국제법, 저희 1세대 국제법 선배님이신데 이준열사 이분하고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하신 분이고 설의식,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의 형님은 동아일보에서 기자로 일하시면서 일장기 그 손정희 그 선생님 그 상 타셨을 때 그 금메달 따셨을 때 그 일장기를 이렇게 가르쳤던 분이에요. 예, 그랬던 집안입니다. 그런데 설정식 선생님은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중국 랴오닝대에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에서 또 유학을 하시고 한국에 오셨는데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소련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외국어도 잘하시고 하니까 6.25 때 월북하셔가지고 김일성의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그 사진 많이 나오죠. 네, 거기 찍히신 분입니다. 김일성 옆에서 사진 찍히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소련이 희망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1년 있다가 숙청당하셨습니다. 네, 그 미제에 미국 제국주의 담물을 먹었다는 그 혐의로 1년 있다 숙청당하셨어요. 네, 그 북한에 소련이 내려올 때 처음에 공산주의를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주의도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과학적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일성이. 그런데 그러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만들었고 거기에 더 나가서 1인 독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3대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가요? 예, 고모부 그 대공포 뭔지 아시죠? 비행기 쏘는 포입니다. 대포입니다. 그걸로 사형 집행했고 김정남 그 형님을 자기의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그 살해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70년대, 80년대 이곳에서 민주화운동 하셨다는 분들 사실은 민주화운동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들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외치셨던 분들이에요. 네, 그 운동권 안에는 그 주체사상파가 80년대 이후에 그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북한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그 인권 침해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이상 그리고 또 감정적인 민족주의에 빠져서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그분들의 생각이 지금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일들을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감정적인 민족주의와 감상에 아직도 이렇게 많이 빠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이 이제 평창 올림픽에 참석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온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상황은 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주 아리따운 응원단분들 보내시고 북한이 이렇게 아름다운 국가이고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정권이라고 아마 선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자극할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참혹한 인권 침해 현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의 눈을 가릴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내고, 그리고 오늘 강연해 주시면서 I have a dream 스피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어도 여기 우리 모여 계신 분들은 꿈이 있습니다. 네,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선포되고 우리가 북한이 해방되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우리가 휴전선을 우리 손으로 이렇게 걷어내고 그 땅 비무장지대 우리 발로 걸어서 북한의 진정한 자유와 진리가 선포되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젊은 사람도 그렇고 여기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그때까지 꼭 건강하십시오. 꼭 건강하시고, 그리고 이 꿈은 젊은 사람도 또 나이 먹은 사람도 함께 꾸는 꿈입니다.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꿈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트루스 포럼은 계속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